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보는 뉴스보쇼입니다. 저는 뉴스 토파보기의 진행을 맡은 이미령입니다. 뉴스 토파보기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뉴스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코너인데요. 혹시 국내 총생산이 얼마다, GDP가 얼만큼 성장했다, 이런 말이 등장할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모르셨다면 오늘 저와 함께 보시죠.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바로 더할 수 없으니 화폐, 즉 돈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만큼인가를 측정한 뒤 합합니다. 특히 특정한 시점에서 시장 가격을 이용해 각 생산물의 가치를 화폐 가치로 표시한 후 총 합을 계산한 것을 명목 GDP라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 GDP 측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품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물건인 최종재도 있지만 최종재를 만들기 위한 중간재도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예를 들어 밀은 최종재로 시장에서 판매되지만 빵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로 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간재를 국내 총생산의 총합에 포함시키면 이중계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국내 총생산 계산에는 최종재만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최종재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생산되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중고책이나 중고차는 GDP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서비스나 정부의 서비스 등도 화폐로 계산해 국내 총생산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것들도 새롭게 생산된 가치라고 보는 것이죠. 국내 총생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물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지하경제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둘째,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원을 예쁘게 가꿨더니 우리 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 것은 긍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내가 공장을 지어서 매연이 많이 나와 사람들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이런 많은 경제 행위들이 불충분하게 시장에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총생산이 높을수록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깨끗한 환경이나 여가 시간 등이 삶의 질의 향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총생산은 이런 요소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지요. 오늘 방송 어땠나요? 조금은 도움이 됐나요? 혹시 좀 더 알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아래 이메일로 이메일 전송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뉴스 토파보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리자 우리말의 유한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워본 여자친구 혹은 여자 사람 친구에게 칭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사용해 보셨나요? 아직 사용해 보지 않으셨다면 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에 여성분의 마음이 사르르 녹을 수도 있으니까요. 걔 성격 어때? 라는 질문에 그냥 착해 라고 대답해 본 적 있으시죠? 성격에 대해 묘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격에 대해 표현하는 말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곰살궂다. 태도나 성질이 부드럽고 친절하다, 그리고 꼼꼼하고 자세하다는 뜻입니다. 박완서의 도시의 흉년에서는 나는 곰살궂게 이모의 허리서부터 팔다리를 주물렀다고 쓰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곰살궂게 굴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박스럽다. 사박스럽다는 성질이 보기에 독살스럽고 야멸친데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박스럽게 몰아붙였다. 사박스럽게 굴지 좀 말아줘처럼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엄전하다. 태도나 행실이 정숙하고 점잖다는 뜻입니다. 김정한의 수라도에서 세비를 하고 나서니 훤치 않기에 옛날의 인물이 되살아나는 듯 엄전해 보였다고 쓰이기도 했습니다. 너는 보면 볼수록 엄전해 보인다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자발없다. 자발없다는 행동이 가볍고 참을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발 없는 귀신은 물 앞도 못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너는 다 좋은데 자발 없는 점이 조금 아쉬워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워본 성격을 표현하는 말들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성격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말을 마음껏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함께 보는 뉴스 보쇼입니다. 저는 마스터피스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서연입니다. 오늘도 명화들의 숨은 상징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번에 볼 명화는 얀바네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은 워낙 자체가 수수께끼 투성이라서 많은 다른 가설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건 상인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며 그들의 결혼 서약 장면에 나타낸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작가는 그림 속의 여러 소품들을 사용해 관객들에게 그림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를 보시면 벗어놓은 신발이 있죠. 이는 성경 구절에 기초한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독교적 윤리관에서 나온 것이지요. 따라서 두 사람이 있는 장소는 무언가를 시작하고 경건한 장소인 결혼식을 상징합니다. 여자를 보면 임신한 것처럼 배가 나와 있는데요. 임신을 한 것은 아니고 이 당시 배가 나온 듯한 옷이 미를 상징하는 거였다고 하네요. 거울 속에는 놀랍게도 이 부부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더 있습니다. 신성한 결혼 서약의 증인으로 푸른 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화가인 얀바네이크 자신이며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그의 조수로 추정됩니다. 작가는 자신의 이름을 그림에 새겨두었는데요. 거울 위에 라틴어로 얀바네이크 이곳에 있다 1434년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에이크가 이 결혼의 증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15세기 어느 부자 부부의 웨딩 그림 잘 보셨나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어 요즘 찍는 웨딩 사진보다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가 숨겨놓은 명화들의 상징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시간 마스터피스였습니다.